안녕하세요, 배우 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낚시를 즐겨합니다. 한동안 낚시를 못하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멀리는 못 가고 집 앞으로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요. 예, 지금 나온 지 한 1시간쯤 된 것 같은데 참 안 잡히네요. 오늘은 좀 생뚱맞게 낚시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주제는 잠시만요. 주제를 적어놓은 핸드폰이 오늘은 주제를 디자인 패턴을 썼다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패턴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주변에 이제 패턴을 사용해본 경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패턴을 썼다가 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왜 패턴을 쓰다가 망했을까 계속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남겨놓을까 해서 지금 이제 녹음을 시작했어요. 자, 보통 패턴을 써서 망했다고 말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패턴을 잘못 쓴 경우인 것 같아요. 잘못 썼다는 게 그 패턴대로 구현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적용해야 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지 못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그 모든 도구들은 그 적합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고급 망치, 정말 명품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베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럴 리가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뒤늦게 여기 이 패턴은 아닌가 보다 라고 깨달은 후에 그걸 수정하고자 하지만은 이미 패턴이라는 게 대부분 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코드 몇 줄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구현이 되다 보니까는 잘못된 패턴을 다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패턴들을 봤을 때 이제 빨리 실제로 적합한 패턴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꿔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을 썼다가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아이고, 약한 백래시가 생겼네요. 이런 이게 미리를 캐스팅을 하다가 살짝 이렇게 라인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패턴을 이러한 문제가 있군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네, 보통 대부분의 패턴들은 비교적 복잡한 코드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잘못 적용됐을 경우 그걸 다시 다른 형태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까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왜 패턴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불필요한 오히려 패턴이 안 좋았다라는 패턴에 대한 나쁜 경험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요인 중에 하나는 패턴 그대로 암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수학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엉뚱한 공식을 외우면서 풀었다가 답을 못 찾은 다음에 이제 잘못된 공식을 썼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이 공식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턴을 외우지 말라고 해요. 패턴을 공부한다. 네, 패턴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패턴은 객체지향의 원칙에 따라서 코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기존에 있던 패턴과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패턴의 변형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던 패턴과 닮았다면은 이게 그 패턴이구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패턴 자체를 외우고 그것들을 그때그때 적용하려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 패턴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잘 모른 채로 엉뚱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패턴들 중에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 가지의 동작들을 해주는 패턴들이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스트래티지 패턴. 그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추상화된 로직은 동일하고 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로직은 동일한데 그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가 있죠. 바뀌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추상화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쪽의 로직은 자주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은 자주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적합한 패턴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하다 보면요, 실제로 알고리즘은 바뀌지 않는데 위에 그걸 사용하는 부분도 지금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리즘을 쓰는 쪽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는 실제로 그 윗단에서도 마저도 복잡함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윗단에서도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죠. 바람이 지금 많이 불어가지고 실제로 녹음이 깨끗하게 잘 됐을 때는 좀 걱정스럽네요. 고기는 안 잡히고 바람도 불고. 참고로 오늘은 주말이 아니고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에 애들은 뭐 이제 숙제하러 가고 유치원 가고, 저는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한동안 낚시를 못 갔다는 생각을 하고 나오긴 했는데, 멀리는 못 가고 정말 집 바로 코앞에,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잠실 공원에 나와 있어요. 뭐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여기 사실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심해서 혹시나 해서 이제 녹음기를 챙겨 나온 거죠. 혹시나 정말로 안 잡히고 싶으면은 그 시간에 그냥 낚시하면서 컨텐츠나 하나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어제가 아니고 좀 지난 주말에 컨텐츠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말이 꼬여가지고 시간만 많이 쓰고 실제로 컨텐츠는 못 만들어 버렸어요,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한동안 컨텐츠가 안 올라왔었죠. 네, 나름 이게 하다 보니 슬럼프들이 생기네요. 자, 혹시 뭐 궁금하실까 싶어서 이게 루어예요. 저는 이제 요게 보면은 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빛을 내는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이렇게 숟가락 같은 데 두 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낚싯바늘 엄청 크죠. 낚싯바늘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물고기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서 던졌다가 착수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얘를 감아서 당겨오면은 마치 물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보여요.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작은 물고기처럼 생긴 애를 이제 주변에 있던 큰 물고기, 특히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들이 보다가 저걸 덥석 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사실 한강에는 그런 이런 루어를 물 수 있는 물고기들이 몇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베스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물치도 있고, 그 다음에 쏘가리도 있고, 보통 그리고 강준치, 예, 강준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4종류, 5종류 메기도 있군요. 몇 종류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별로 고기가 많진 않아요. 대부분 많이 보이는 어종들이 뭐 잉어하고 누치 이런 애들인데, 잉어나 누치 같은 경우에는 루어를 물지 않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가끔 이상하게 무는 애들도 있긴 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잡히진 않아요. 근데 뭐 보세요, 경치 보세요.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죠. 바람 쐬러 나와서 이렇게 운동 삼아 저쪽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총 뭐 시간을 좀 많이 쓰면은 나와서 걷는 거리가 한 7, 8km 이상 되는, 나름 운동도 되는 그런 취미 생활입니다. 예, 갑자기 이야기가 산으로 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 패턴을 무작정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얼핏 보기에 지금 이 코드는 이 패턴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맞는 패턴을 찾아낼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패턴을 알고 있는 것보다 맞는 패턴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패턴 자체를 공부하긴 하지만 언제 어떤 패턴을 써야 될지를 공부하진 않죠. 예, 사실 공부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패턴을 공부하는 것도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적합한 패턴을 판단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써봐야 돼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코딩을 객체지향 기본 5원칙 솔리드 있죠. 객체지향 기본 5원칙에 맞춰서 코딩을 합니다. 패턴을 생각하지 않고 뭐 SRP 시키면은, 예, 클래스를 책임 단위로 잘게 쪼개고, 그 다음에 뭐 LSP, 예, 서로 이제 상속받았을 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속성들을 위배하지 않게 잘 맞춰주고, OCP 수정과 수정을 한쪽으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수정해야 될 포인트를 한쪽으로 몰아놓는 작업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DIP도 있고, 나중에 뭐 LSP 같은 ISP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본 5원칙들을 따라서 충실하게 코딩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뭐 패턴이고 뭐가 없겠죠. 일단은 뭔가 코딩하다가 내가 그냥 평소 습관대로 코딩하다가 그냥 5원칙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은 100%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최대한 그 5원칙에 맞춰서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가 짧게 짜라. 그래서 뭐 100, 1200 룰 같은 것도 만들었죠. 그렇게 짧게 짜다 보면은 책임이 독립된 책임을 가지는 작은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그 상태가 되면은요, 보통 패턴이라는 게 클래스들의 조합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때 가서 그때 패턴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되어 있으면은 큰 덩어리의 코드에 적용되어 있는 패턴들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작은 클래스들로 되어 있는 애들은 패턴을 바꾸는 게 비교적 쉽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패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잽싸게 패턴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그렇게 뭐라 그러지, 패턴을 써가지고 잘못했다라는 상황이 훨씬 적게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한 그 객체지향 원칙 솔리드를 맞춰서 코딩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거긴 참 안 잡히네요. 객체지향 원칙 솔리드에 맞춰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딱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변칙적으로 패턴들을 쓴다. 이게 제가 패턴을 썼을 때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을 정해놓고 코딩을 한 게 아니고요, 코딩을 해놓고 적합한 패턴을 찾는 거죠. 순서가 반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드 개발하다 보면은 스펙이 변경에 의해 스펙이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코드에 큰 패턴은 필히 잘못된 상황들이 많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작은 코드에 가벼운 패턴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패턴을 먼저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턴을 써서 망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창의성을 굉장히 제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즉 배운 패턴대로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배우기보다는 그 패턴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유도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역시나 계속 필요로 한 도구들이 솔리드나 12뱅글 같은 걸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고 판단 잘못해서 다시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패턴들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패턴들과 닮은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기존에 있던 패턴들을 약간 틀어서 변형하거나 기존에 있던 패턴 한두 개를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혀 기존에도 없었지만은 그냥 솔리드 원칙을 따르다 보니 이런 뭔가 패턴스러운 모양이 됐네. 고긴 아닙니다. 고긴 아니에요. 밑에 돌에 살짝 걸렸나 보네요. 네, 뭐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자, 볼까요? 이렇게 물 속에서 반짝반짝 하면서,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 볼게요. 이게 빨리 끌어보면은 고기가 얘를 따라올 수가 없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위치에 보이나요? 물속에서 뭔가 반짝이면서 오는 것이, 예, 제가 줄을 감으면 제가 저런 식으로 딸려오는 거죠. 예, 뭐 어쨌든 갑자기 패턴 얘기하다가 못했어요. 예,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루어 낚시가 재밌는 게,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되게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멀리 쭉 날아가는 거하고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물론 잡혔을 때 더 통쾌하긴 하지만, 굳이 잡히지 않아도, 보세요, 굳이 잡히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멀리 날아갈 때 이 기분, 이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 사나울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괜찮아요. 뭐 원래 이거 그냥 슬렁슬렁 진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슬렁슬렁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다만 녹음이 잘 되었을지가 살짝 걱정스러운 게 지금의 저의 걱정 포인트인데,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자, 패턴 잘못 쓴 거는 패턴 잘못 쓴 것은 패턴이 잘못한 게 아니다, 쓰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패턴을 잘못 쓰는 경우를 없앨 것인가? 예. 패턴을 정해놓고 코딩을 하지 말고 코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적합한 패턴을 찾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패턴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한 번 정도는 봐두면 좋아요. 안 본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 패턴들을 전부 다 달달 외워서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패턴을 외워서 적합한 사용처를 찾는 것보다 솔리드 원칙에 따라서 코딩을 하면서 패턴이 자연스럽게 사용처를 찾아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패턴을 공부하는 것보다 솔리드 원칙을 공부하고, 그렇죠? 솔리드 원칙을 공부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코딩 스킬을 갖는 것, 그리고 짧게 짜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저는 이제 낚시 계속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앞에 잉어 보이시나요? 큰 잉어? 예, 잉어는 이거 안 물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